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 이제 머신러닝이 들어가는 파트고, 파트로는 4고, 현재 지금 제가 내 드라이브 안에 빅분, 여기서 지금 강의하는 거를 신규를 만들어서 새 폴더로 두 번째 머신러닝이라고 치겠습니다. 그죠? 머신러닝이라고 칠게요. 자, 더블 클릭을 해서, 그 머신러닝에서 새로운 신규 그리고 콜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유 폴더에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공유를 하시는데 이걸 편집할 수 없게 그죠? 뷰어로만 다 해놓을게요. 뷰어. 여러분들 안 그러면 이걸 만약에 지우거나 한다. 망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저도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이렇게 뷰어로 해놓겠습니다. 뷰어로 이렇게 해놓을게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저랑 이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을 들어갈 텐데 이 머신러닝에서 제가 F2로 이름을 들어가서 바꿀까요? 들어가서 두 번째죠. 두 번째 이제 아마 오늘 조금 약간 전처리에 대한 내용과 데이터 가지고 오는 내용을 저번에 배웠으니까요. 전처리 등에서 머신러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2번이고 이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그냥 머신러닝 생성이라고 쳐볼게요. 자, 아이리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을 생성을 해볼 건데 그럼 이제 제가 예전에 자료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제가 자료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무슨 말을 하셨죠, 교수님?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많은 얘기를 했죠. 책으로 봐야 되나? 그죠? 아, 이게 패스가 옮겨졌네요. 잠시만요. 자, 여기 있네요. 여기에서 안 보이네.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이 있거든요. 아,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와서 그런가? 제가 그려볼까요? 자, 저희가 여기에 보면 우리 머신러닝에서는 지도학습이 있다라고 했고 비지도학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지도학습에선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회귀 분석과 분류 분석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비지도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차원 축소, PCA랑 요인 분석과 차원 축소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군집 분석, 데이터끼리 묶이는 군집 분석 그리고 연관규칙 분석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서 봤던 거죠. 제가 했던 거. 근데 일반적으로는 요것만 나오겠죠. 저희 빅분기에서는. 왜 요것만 나오냐면 차원 축소를 해서 하는 것까지 가기엔 너무 시험 난이도가 높아지고 1분 안에 이제 다 해야 되는 게 시간을 오버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군집 분석이나 연관규칙 분석, 특히 군집 분석 같은 경우에는 시각화를 보고해야 되는데
시각화를 저희 이 시험에서는 하지 않아요. 그죠? 시각화를 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회귀냐 분류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저희 나누게 됩니다. 일단 가볼까요? 지금 이제 데이터를 생성해보면서 가볼 건데 쳐봅시다. From Scikit-learn에서요. 이제 Scikit-learn을 쓸 건데 Science Kit Learn이에요. 학습. 데이터 set input 한 다음에 제가 load iris 치고 From Scikit-learn에서요. 우리 의사결정 나무라고 들어봤죠? 걔는 여기 트리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해서 decision, tree, classifier 이렇게 들어가고 from scikit-learn에서요. model selection, input, 그 다음에 train, test, split. 그 다음에 input, pandas as pd, input, numpy as np.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지금 연결이 되고 있고, 지금 얘를 가지고 오는 거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직접 저희가 머신러닝을 돌려보기 위함입니다. 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은 지난번에 한번 봤었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만들 때 로드 아이리스를 보면 아이리스라는 데이터가 이제 있는데 그냥 치면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이렇게 얘를 괄호를 여닫아 주면 이렇게 아이리스 데이터에 해당하는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앞에 있는 게 데이터, 이제 뒤에 있는 게 타겟이라고 나오는데 데이터에 해당하는 값이 어레이 값, 이렇게 5.1, 3.5, 1.4, 0.2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점 데이터를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어레이 값이 이렇게 불러와지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괄호를 여닫는 게 너무 힘드니까 얘를 갖다 저는 아이리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요.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 봅시다.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여기서 아이리스 점 데이터. 그죠? 그러면 데이터 만들었는데 여기 0, 1, 2, 3, 4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컬럼즈를 만드는데 컬럼즈는 어디 있냐면 iris.에서 feature names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몰라도 되겠죠, 실은. 요거는 시험에서 데이터를 주니까.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만드셨고 여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얘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넣을게요. 들어갔죠, 여기까지.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 어떻게 생겼는지가 head. 자, y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는데요. 자, 보세요. sepal length, width, 그 다음에 petal length, width. 뭐가 있죠? 여기 어떠한 종류에 해당하는 species라고 하는 종류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래서 얘는 y 값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놓을 거냐면 얘가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y라고 제가 직접 넣고 label이라고 해도 되겠죠. label이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데이터 프레임의 점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서 타겟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df 이렇게 들어가죠. 타겟이 없나? 타겟이 있는 것 같은데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죠. 아이리스죠. 죄송합니다. 아이리스에서 타겟을 갖고 와야죠. 이렇게 여기서 갖고 오는 거니까. 그죠? 데이터 프레임 쳐주면 이렇게 레이블에 해당하는 0, 1, 2 그럼 이제 데이터 프레임의 레이블 값을 value count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value count는 말 그대로 value들의 count니까 0과 1과 2와 같은 이산형 데이터가 빈도값을 보는 거죠. 그러면 점 value count를 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죄송해요. 이러면 어지럽고 여기서 레이블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0, 1, 2 50, 50, 50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이제 학습용과 이제 평가용 데이터를 나누는데 왜? 오버피팅을 피하기 위해서. 자, 한번 해봅시다. 자, 뭐 어떻게 하냐면 자, train test split인데 train test split을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서 iris.점 데이터가 x잖아요. 그럼 x를 정의해도 되고 직접 가져와도 되죠. x를 여기서 어떻게 정해요? 여기서 iris.점 데이터가 x잖아요. 그럼 저는 iris.점 데이터인데 df를 봅시다. 이렇게 가져와요. iris.점 데이터를 모른다 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x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점 i로시에서 전체에서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하면 마지막 거 날라가고 이 앞이 뭐예요? 얘가 데이터 프레임의 x죠. x 그죠? 그럼 y는 뭘까요? y는 여기에서 레이블 값 쳐보면 레이블 나오죠. 얘가 뭐예요? 얘가 y겠지.
엄밀하게는 이렇게 x랑 y가 정의되고 그 다음에 x train, x test, y train, y test. 왜? 지금 우리 150개는 전체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니까 이거죠. 자, 150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1에서 150까지를 갖고 있는 건데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쪼개면 뭐예요? 얘가 트레인 될 거고 얘가 테스트가 될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밸리데이션이 아니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밸리데이션 값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했던 것처럼. 늘은 아니고 그죠? 이유형에서 했던 것처럼. 교수님 이유형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면 안 했습니다. 설명할게요.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 자, 그러면 train, test, split 말 그대로 나눠주세요. x 값을 y 값을 뭐라고 놨냐면 테스트 사이즈는 계속 나오네 귀찮게 그죠? 0.2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랜덤 귀찮아 그죠? 랜덤 스테이트는 11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자, 그럼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에서 x, y 테스트 사이즈 이렇게 들어왔죠? 자, 이렇게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얘를 갖다가 쉐입을 찍어봐야죠. 정말로 제대로 잘 분할이 됐는지. xtrain.shape 그죠? 4개를 찍고 여기서 ytrain 그리고 x테스트 값을 봐야겠죠? y테스트 값을 봐야겠죠? 이렇게 트레인의 값이 120개 들어가겠다. 2차원이고 1차원. 2차원이 먼저 앞에서 들어가고 그죠? 1차원이 나중에 들어가는 이런 형식으로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다음에 저희가 한번 이제 넣어볼 건데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아직 알고리즘에 대해서 모르지만 시험에서는 알고리즘을 3개 이상 쓰시길 바래요. 그래서 가장 잘 지표가 가장 잘 나오는 것으로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얘를 갖다가 가죠. 어떻게 가냐면 decision tree classifier 괄호 여닫고 이걸 너무 기니까 DTCLF라고 이름을 지을까요?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알고리즘의 객체화 이런 말을 씁니다. 그죠? 안 가져와졌나? 잘못 쳤나 뭘? decision 누군가 얘기해줘 빨리. 그죠? F가 빠졌죠? fire I 미안해. 고마워요. 얘기해 주신 분들. 안 했나 설마? 자, 여기까지 알고리즘 객체화를 하고 이제 학습을 수행해요. 우리 3유형 같은 경우에는 되게 상당히 이제 힘들게 이거에 대한 왁구를 찾기가 어려운데 2유형은 생각보다 왁구를 찾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학습을 수행하는데 DT CLF에서 fit x train, y train 이렇게 들어가요. x는 2차원 여기서 y는 1차원. 학습 수행 끝났네. 이게 학습 끝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예측을 수행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dt clfs predict. 자, 봐요. 데이터를 만드는데 x트레인, y트레인이 다 쓰였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테스트가 들어가겠죠. 여기 x 테스트가 들어가면 어떤 이런 결과값들이 나오겠죠. 결과값들이 나오는데 x 테스트를 넣어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뭐 안 썼어요? y 테스트 있죠. y 테스트.values 하니까 나오죠. 그럼 뭐예요? y 테스트에 있는 이 values와 비교해보면 뭐가 틀렸어? 얘가 틀린 거죠. 얘는 지금 예측을 수행한 거고 얘는 지금 values가 그러니까 얘 틀렸고 얘도 틀렸고 얘도 틀렸고 그죠? 얘도 틀렸네요. 4개 틀렸네, 4개. 지금 그러면 우리가 150개 전체 아이리스 데이터에서 우리 아이리스 얘기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 몇 개예요? 8대2로 쪼갰으면 30개와 120개로 쪼개서 120개로 학습을 했는데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몇이에요? 30개를 맞췄는데 여기서 4개가 틀리고 26개가 맞았네. 그럼 26 나누기 30 하면은 정확도가 나오겠죠. 한번 가볼까요? 컨트롤 MA에서 자 해드릴게요. 26 나누기 30 0.86667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직접 우리가 타이핑을 치면 없어 보이잖아요.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를 갖다 직접 우리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accuracy 잠시만요. 갖고 왔나? 매트릭 안 갖고 왔네요. 여기서 갖고 올까요? 매트릭은 from scikit-learn에서 matrix import 한 다음에 이렇게 가져오거든요. accuracy 소문자인 것 같은데 accuracy score 기니까 as ACC SC 그죠? 그럼 ACC SC y의 찐값 y의 PRED 값 YPRED 얘를 객체화를 안 했네요. YPRED 얘를 객체화를 해주고 끝났네. 뭐예요? 0.8667 똑같죠? 근데 데이터가 너무 지저분해서 우리 어떻게 해요? np.round를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저희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이렇게 np.round 해도 되고 그냥 라운드 해도 돼요. 근데 numPy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놀려면 np.round가 필수적이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거를 느낄 수 있냐면 이런 거죠. 자, 이걸 해서 드릴 건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셋을 분리를 해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면 여러분한테 데이터셋을 분리해서 주겠지. 그죠? 자, 보시면 여기가 이 유형일 거예요. 자, 이렇게 트레인과 테스트를 주는데 Y 테스트를 우리한테 줄까? 아니죠. Y 테스트는 누구예요? 늘 시험 감독관이 갖고 있죠. 그럼 여기에 대한 트레인은 뭐예요? X 트레인과 Y 트레인이 같이 있는 거고 엄밀하게 이 테스트는 뭘까요? 얘는 X 테스트겠죠. 이해되죠, 여러분? 이해되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세트를 분리를 하고 원래 근데 분리하기 전에 전처리를 원래 실무에선 하죠. 하지만 시험에서는 뭐예요? 분리된 채로 줘요. 지저분하게. 그럼 어떻게 하죠? 컨캣이나 머지로 합쳐서 전처리하고 전처리한 다음 뭐예요? 모델을 학습하고 예측을 여기 하나 더 넣어드릴게요. 이거 엄밀하게는 세트 분리가 이렇게 들어가고 엄밀하게는 데이터 수집이 들어가겠죠? 1번 모델 학습하기 전에 얘가 3번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 2번은 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데이터가 결측치를 어떻게 처리해라, 문자를 어떻게 처리해라, 뭐 스케일링을 어떻게 처리해라. 이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이제 모델에 우리 시험에 나올 분류 분석이냐 아니면 회귀 분석이냐에 따라서 어떠한 알고리즘을 써야 된다. 여기까지가 머신러닝의 기초입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머신러닝 생성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머신러닝에 대한 전처리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은 제가 중간중간 설명하기 때문에 해당한 내용은 넘어가면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보면 여기서 메서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메서드. 교수님 메서드가 뭐예요? 방법하다는 그 메서드예요. 여기서 fit 메서드와 predict 메서드가 있잖아요. 한글로 해주면 메서드. 영어로는 method처럼 method. 그죠? 여기에 해당한 fit이라는 그냥 함수라고 받아들이셔도 돼요. 이런 것까지 시험에 안 될 것 같으니까. fit이라는 함수와 predict라는 함수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게 fit은 학습을 할 때 쓰이는 거고 predict는 뭐예요? 예측을 할 때 쓰이겠죠. 이 학습을 하는 fit, 여기 오늘은 학습까지만 얘기를 하는데 다음 시간에 fit하고 transform이라는 게 있거든요. 교수님 학습하는데 어떻게 모양을 바꾸죠? 그러니까 fit은 말 그대로 그 모델을 적용시킨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여기까지.
자, 엔드 오브 파일 했고요. 컨트롤 S, 컨트롤 W에서 여기서 새로운 F5 할게요. 머신러닝 생성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머신러닝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처리 파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